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 중인 이대리라고 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압류재산 낙찰 후에 소유권 이전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실까요? 먼저 저는 조세채권관리처에서 근무 중인 이지연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온비드 사업처에서 근무 중인 김예빈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압류재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실 정도로 이미 전문가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압류재산? 공매?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가 뭔지 우리 김예빈 대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압류재산하고 공매하면은 저희 온비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온비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자자산 공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당근마켓이나 쿠팡 같이 판매자인 공공기관과 구매자인 일반 국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장터,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온비드 안에서 거래되는 거래 유형이 공매인 건데요. 공매는 사전적 의미로는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강제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이 공매의 방식이 예전에는 법원 경매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투차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부터 개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압류재산은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물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압류재산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자체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데요. 이러한 재산을 압류재산이라고 하고 온비드를 통해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물건들과 조금 다르게 압류재산 공매는 강제 행정 절차로 캠코의 등기 촉탁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캠코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매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셔야 되는데요. 온비드에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각 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매각 결정 기일 전에 압류하고 관계된 체납액을 체납자분께서 전부 납부를 하시면 매각 불허 결정이 되고요.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아닌 공유자가 매각 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모두 걸쳐서 최종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는 온비드 사이트 나의 온비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하실 때 매각 결정 통지서랑 잔대금 영수증 수령 방법을 전자송달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온비드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현장 수령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물건 담당 부점에 방문하셔야지만 수령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잔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은 공매 공고 시점과 매각 금액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2013년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 재지정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시 지정된 납부 촉구 기한까지도 잔대금을 납부하시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캠코의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서류들을 저희 캠코로 제출을 해주셔야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처음 낙찰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서류 이름 자체도 조금 생소하고 발급되는 기관들도 다르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으셔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각 결정 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 원본이랑 사본 각 한 부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청구서,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를 온비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매각 결정 통지서를 참고해 작성하신 후 도장까지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고요. 사본안부도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을 하시거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발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리 준비해 놓은 매각 결정 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각 한 부를 지참하시고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취득세, 말소,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해 주셔야 다 처리가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하실 때 매수하신 건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해서 발급받으시고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자 연명부를 반드시 포함해서 발급받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매수자 주민등록 등초본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반드시 나오도록 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말소 등록 면허세 납부를 위해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및 말소 등록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종합민원실 내에 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 보증금, 잔대금 영수증 사본을 취득 증빙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취득세 납부고지서와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면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신 시, 군, 구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취득세, 말소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되세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 물건 수나 말소 건수 등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 등기부가 한 통이고 건물 등기부가 한 통, 말소 대상 건수가 5건인 경우에는 총 45,000원 정도가 납부하시게 되시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납부 영수증은 등기 이전 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니까요. 잊지 말고 영수증 꼭 수령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 상에 토지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이거나 주택 시가표준액은 2천만 원,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걸 매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하신 후에 즉시 할인율을 적용한 매각이 가능하므로 차익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 우리, 신한농협, 국민기업은행 등이 있겠죠.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채권 매입이 가능하시고요. 매입 대상 금액이나 고객 부담금 등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농업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농지원부 제출 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대상인데요.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되진 않아요. 이 점 유의하시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농지 취득 증명원은 물건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우편, 그리고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농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조금 처음 하시기에는 되게 어렵고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말소 건수라든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같은 산정이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 1588-5321 그 콜센터로 연락 한번 주시면요,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그다음부터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류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본인이 이제 셀프 등기를 하실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인터넷이나 팩스 그리고 우편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촉탁을 위한 준비 서류가 다 갖춰지셨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저희 캠코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고 번거롭지만 꼭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등기필증 수령을 위한 빠른 등기, 배달 증명 우표를 구입하여서 꼭 같이 동봉해서 넣어주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캠코에 직접 내방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빠른 등기 우표만 동봉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통상 2에서 3주 뒤에 등기필증 수령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 낙찰 후 절차 안내 그리고 압류재산이라는 곳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나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소한 단어라서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성투하시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손가락 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대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